2021년 발발한 미얀마 내전이 올해로 3년 차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에게서 잊혀져 가고 있는 전쟁이지만 이 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민주화 요구를 억누르던 미얀마 군부는 3년 동안 계속된 패배로 인해 점차 수세에 몰리자 9월에는 군부가 반군들을 대상으로 이제 휴전회담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얀마 내전입니다. 영국령 인도 제국의 일부였던 버마에서 미얀마의 국부 아웅산은 독립을 위해서 일본에 협력하다가 1945년에 연합국 측으로 전향해 일본에 맞서 싸웁니다. 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아웅산은 버마 독립을 위한 정치협상을 주도했으며 1947년 영국과 협상에서 독립을 약속받습니다. 미얀마는 공식적으로 135개의 민족 집단과 10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68%인 버마족이 정치와 군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웅산은 소수민족 지도자들과 1947년 2월에 빵롱 조약을 맺어 갓친, 진, 샨 등의 주요 소수민족들에게 자치권을 보장하고 버마 독립 후 10년 뒤에 소수민족들의 분리 독립에 대해서 추후로 논의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조약 후 5달이 지난 1947년 7월 19일 아웅산이 암살당합니다. 1948년 1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국명은 버마 연방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소수민족들은 자치권 보장이나 분리 독립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1962년 미얀마 군부인 딴마도의 지도자 네위는 쿠데타를 통해 문민정부를 무너뜨립니다. 딴마도는 버마족 중심의 중앙집권적 국가를 만들기 원했습니다. 소수민족들의 자치 요구를 거부하고 군사력으로 억눌러 통합을 시도했고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억압하고 소수민족 지역의 토지를 몰수, 강제노동, 강제이주, 마을 파괴 등을 자행합니다. 이런 정책의 결과는 소수민족 반군들과의 군사적 충돌이었고 이 반군들은 현재 미얀마 내전의 한 축이 됩니다. 내윈 정권 하에서 본격적으로 차별받기 시작한 소수민족 중에 한 예가 로힝야족입니다. 대부분 불교도인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이질적인 소수민족입니다. 이들의 기원에 대한 로힝야족의 주장은 자신들이 7세기경에 미얀마에 온 무슬림 아랍 선원들과 상인들의 후예라고 주장합니다. 미얀마 군부의 주장에 따르면 영국의 식민지 인도 제국 시절에 영국이 미얀마를 쌀 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해 인도의 벵골 지방에서 데려온 불법 이민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영국 제국 내의 산업 분업 체계 안에서는 인도는 차와 면화 같은 황금 작물을 재배하고 미얀마는 쌀을 재배할 계획이었습니다. 영국이 로힝야를 미얀마에 입식할 때부터 미얀마 원주민들의 토지를 빼앗아 로힝야들에게 불화했고 독립 이후 미얀마 정부는 이들을 방글라데시로 추방하기 위한 중간 지결지로 라카인주로 강제 이주시켰고 로힝야들은 1946년과 48년 두 차례에 걸쳐 동파키스탄의 아라칸주를 합병해달라고 청원하면서 미얀마인 전체의 원한을 사게 됩니다. 내위는 1982년 시민권법 개정으로 로힝야족의 국적을 박탈하여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교육, 취업, 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박해합니다. 2012년 로힝야와 다른 민족 간의 분쟁 이후로 갈등이 격화되어 약 10만 명 이상의 로힝야인들이 난민이 됩니다. 이후로 미얀마의 초국수주의 불교 집단 마바타와 969 운동 같은 집단들은 무슬림이 경영하는 상점에 대한 보이콧과 무슬림에 대한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위라투라는 승려가 있는데 이 인물은 종교적 증오를 선동한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서 영구 추방당했고 미얀마 군부로부터 25년형을 언도받았다가 사면된 인물입니다. 2017년에는 로힝야와 불교도 간의 갈등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 경찰과 군을 습격하여 수십 명을 전사시키고 8월에는 힌두교 마을을 습격해 99명의 힌두교도들을 희생시키면서 미얀마 군부와 소수민족들은 로힝야에 대한 대대적 박해를 시작합니다. 미얀마군은 로힝야 거주구역을 군사작전구역으로 선포하고 무력을 동원해 로힝야족 마을을 불태우고 쫓아내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난민이 발생합니다.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 탄압은 UN 인권고등판무관이 인종청소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불렀습니다. 내위는 1962년부터 1988년까지 26년간 집권하는데 그는 사회주의자였고 국명을 버마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 바꿉니다. 독재자 내윈의 사회주의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유화와 경제적 고립을 그 특징으로 하는 버마식 사회주의 정책이 실시됩니다.
대개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렇듯이 그 정책의 결과는 경제적 대참사였습니다. 내윈의 집권기간 미얀마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3%였으며 급성장하던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하위권의 경제성장은 미얀마를 동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만듭니다. 1988년 광범위하게 퍼진 부패, 식량 부족, 화폐개혁의 실패 등 먹고 사는 문제를 원인으로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납니다. 훗날 8888 혁명이라고 불린 이 사태를 내윈의 군부는 유혈로 진압하여 약 3,000명의 희생자가 생깁니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서 소마웅 장군이 군부 내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내윈을 축출합니다. 소마웅의 신군부는 나라 이름을 1989년 미얀마 연방으로 바꾸고 총선 후에 정권을 민간이 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1990년 총선에서 독립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전체 485석 중에 392석을 차지하며 압승합니다. 군부는 총선이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헌법을 작성할 사람들을 뽑기 위한 것이었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권력을 민간이 양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합니다. 군부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주요 지도자들을 가택연금하거나 체포하여 탄압하고 군부 독재를 시작합니다. 소마웅은 92년에 공식적으로는 건강 문제로 은퇴하고 탄쉐가 새로운 군부 지도자가 됩니다. 이 정권 교체대에서 군부 내 다른 파벌이 소마웅을 실각시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탄쉐는 2005년 수도를 양곤에서 네피도로 천도합니다. 형제난과 함께 군부 독재가 이어지다가 2007년 8월 중순 군부가 기름값을 2배로 인상하는 데 분노한 미얀마인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반정부 시위를 시작합니다. 군부는 이 시위도 유혈 진압하고 있었는데 미얀마의 고위 승려들이 시위대에 합류합니다. 미얀마의 불교도 비율은 문헌에 따라 88%에서 90%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실질적 국교 역할을 하고 있고 승려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계급입니다. 그리고 군부는 불교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사찰에 막대한 시주를 하여 우호적 관계를 맺으려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위 승려들의 시위 참여는 군부의 정통성에 대한 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려들의 옷이 샤프란색이라서 이 민주화 운동은 샤프란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국내의 민주화 요구, 국제적 압력,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필요에 직면한 군부는 민주화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척하면서 이와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2008년에 개헌을 하고 3년간의 민정 이양 기간을 거쳐 2011년에는 공식적으로는 군사정권을 해체합니다. 물론 군부가 마련한 2008년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군부에 특권을 부여해서 사실상 독재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입법 측면에서는 헌법 109조의 상원 하원 의석의 25%를 자동으로 군부가 할당받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7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부는 사실상 모든 헌법 개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행정 측면에서 2008년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중요한 행정, 외교 권한은 국가방위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행사해야 됩니다. 이 위원회의 11개 자리 중 6자리는 군 최고사령관이 통제하며 중요사항 결정을 군 최고사령관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합니다. 또한 국가방위안전위원회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거쳐 평시에 대통령 권한은 군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고 대통령이 군부를 거스를 경우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권력을 가져올 수 있게 구조를 짜둔 것입니다. 이 개헌에서 군부는 남편이 영국 국적인 아웅산 수치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삽입합니다. 이런 말장난 같은 반쪽짜리 민주화를 거쳐 2011년에 군사정권의 정당 통합단결발전당의 소속인 대인 세인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집권 후 정치범들을 사면하고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합법화하는 등 민주화하는 척은 합니다. 2015년 11월 8일에 실시된 미얀마 총선에서 하원인 인민원 440석 중 군부 할당 110석을 제외한 선거 가능 330석 중에 NLD는 255석을 차지합니다. 상원인 민족원 224석 중에 군부 할당 56석을 제외한 선거 가능 168석 중에 NLD는 135석을 차지하여 상하원 합계 선거 가능 의석수의 83.2%를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도적 승리를 통해 차지하고 집권해 민주정부를 수립합니다. 2008년 헌법에서 아웅산 수치가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막아두었기 때문에 킨초가 대통령이 되고 실질적 권력은 아웅산 수치가 가집니다.
2020년 초반에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개헌을 시도하여 군부의 특권을 제한하려 했지만 실패합니다. 2020년 11월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의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선거 가능 의석 중에 83.2%를 차지하면서 다시 압승했고 다시 개헌을 시도합니다. 군부와 통합단결발전당은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결과를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선거에는 부정이 없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권력을 계속 쥐고 있으려는 군부와 민주화 세력 간의 긴장감은 높아져 갑니다. 새로운 의회가 개원하여 개헌 등을 논의하기 직전인 2021년 2월 1일 새벽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민간정부 요인들을 구속하고 국회를 해산합니다. 아웅산 수치도 가택연금 냅니다. 전국에서는 민주화 활동가와 정치인들에 대한 대규모 구속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헌법상 규정된 비상사태라는 이유를 들어 군 총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에게 권력이 모두 이양된다고 국영방송에서 발표됩니다. 곧이어 쿠데타에 반발하여 수개월간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합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부는 고문, 납치, 초법적 처형 등의 인권 유린을 자행합니다. 군부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그 지역의 인터넷과 전기를 차단해서 외부와 고립시킨 후에 저격총, RPG 등의 군사 장비를 동원해 포갑적으로 진압했고 이로 인해 무수한 목숨이 희생당하게 됩니다. 쿠데타 과정에서 체포를 피하는 데 성공한 후 은신 중인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CRPH는 쿠데타에 저항하는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합니다. CRPH는 3월부터 소수민족 무장단체 대표들과 회담을 가지고 이들에 대한 테러단체 지정을 해제하고 함께 군부에 무력으로 대항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3월 3일 CRPH의 만원가잉딴 부통령 권한대행은 연설을 통해 부정의한 군부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1년 4월 15일 주목받던 반쿠데타 시위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웨이모 나잉이 오토바이 시위를 하던 중이었는데 군부 측 차량이 뺑소니로 치고 납치한 후 반역죄로 기소합니다. 21년 4월 16일부터 CRPH가 추진하고 있던 국민통합정부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5월 5일에 국민통합정부는 소수민족과 함께 군사조직인 시민방위군을 창설했고 이로써 군부와 국민통합정부라는 두 정부가 존재하는 내전으로 양상이 바뀝니다. 군사정권의 통제력은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했고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의 무장투쟁은 격화되고 그들이 차지하는 영토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5월 11일 미얀마 군부는 국민통합정부와 시민방위군을 테러단체로 지정합니다. 21년 7월부터는 코로나19가 미얀마를 휩쓸기 시작해 하루 신규 확진자가 7,000명씩 나오는 참상이 펼쳐지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여기서도 군부는 무능한 통치를 하게 되는데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다면 학부모가 죽음으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협박을 해서 코로나가 대유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등교를 강제합니다. 또한 군부는 코로나에 필요한 산소를 통제하는 데 개인 의료용 산소 및 민간 의료시설의 산소통 공급을 중단시키고 오로지 정부 의료기관만이 산소통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합니다. NGO들에 따르면 이 시기 양곤에서는 매일 600명에서 1000명 사이에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2021년 9월 7일 국민통합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군사정권을 상대로 선전포고합니다. 이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미얀마 전역의 국민들에게 봉기하라, 모든 군부의 통치기구를 목표로 삼으라고 촉구합니다. 이때부터는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미얀마 내전의 세력을 나눠보면 크게는 5가지 분류입니다. 첫 번째는 삼형제 동맹입니다. 아라칸군, 미얀마 민족민주동맹군, 타앙민족해방군의 3개의 소수민족 무장단체의 동맹입니다. 아라칸군은 라카인주에 기반을 둔 아라칸족의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리주의 세력이고 타앙민족해방군은 타앙족의 자치권 확보가 목적입니다. 미얀마 민족민주동맹군은 샨주, 고캉지방의 중국계 한족이 중심이 된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창립자 펑자성은 원래 국공내전에 패배한 후에 미얀마로 흘러든 국민당의 잔당이었는데 푸틴이 크림반도를 병합한 것처럼 시진핑에게 고캉지방을 중국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자입니다. 펑자성이 노환으로 사망하고 그의 아들 펑다순이 지도자가 되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읽고 있는 것은 시진핑 어록입니다. 그리고 미얀마 민족민주동맹군의 장비에는 진한 중국의 그림자가 느껴집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미얀마 민족민주동맹군의 무장을 살펴보면 중국제 불법 소총과 대물 자격총 등 국제 무기거래 시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신기한 중국 물건들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군부와 국민통합정부 모두에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던 삼형제 동맹은 23년 10월 27일 1027 작전을 개시하여 군부를 공격하기 시작해서 상당한 영토를 점령합니다. 미얀마 군부는 삼형제 동맹의 군사행동 배후에는 중국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 반중 관제 시위를 합니다. 24년 1월에 중국의 중재로 휴전에 들어갔지만 군부가 공격을 개시해 휴전 합의는 금방 파기되고 아직까지 싸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23년 8월에는 산주 라시오에 위치한 군부의 북동부 지역 사령부가 미얀마 민족민주동맹군에게 함락됩니다. 두 번째 세력은 군부 및 국민통합정부 양쪽 모두와 교전하지 않고 휴전 중인 소수민족입니다. 이 중 대표적인 세력은 통합와주군인데 그 병력만 2만에서 3만 명 사이로 추정되고 소수민족 반군 중에 가장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좋은 장비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힝야입니다. 로힝야 무장 세력들은 다른 소수민족, 군부 등과 교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세력은 군부와 국민통합정부 그리고 그 동맹 소수민족들입니다. 개전 이후 군부는 누적된 패배로 점차 영토를 상실해갑니다. 군부는 전황을 뒤집기 위해서 24년 한 해 동안 세 차례의 야심찬 반격 작전을 실행합니다. 첫 번째는 24년 4월 11일에 개시된 아웅제야 작전입니다. 작전 이름은 미얀마의 마지막 왕조를 창건한 왕의 이름을 땄고 작전 지휘는 소윈 장군이 담당합니다. 이때 공세의 목표는 태국과의 국경에 위치한 도시 мя와디인데 이 도시가 얼마 전 카렌 민족 해방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мя와디에 남겨진 군부 병력의 추가로 약 1000여 명의 병력과 기갑, 탱크, 포병 등을 증원해 мя와디를 탈환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증원군이 мя와디로 가는 도중에 도나 산맥에서 몇 달 동안 카렌족과 다른 저항군의 게릴라 공격에 발이 묶이고 병력의 손실을 입는 소모전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후퇴합니다. 두 번째 반격 작전은 24년 8월 중순에 시작된 신퓨신 작전으로 직역하면 흰 코끼리의 왕이라는 뜻이고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청나라와 태국과 전쟁을 한 혼바웅 왕조의 신퓨신 왕의 이름을 땄는데 미얀마 민족민주동맹군이 중국계 한족이라서 이렇게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작전은 삼형제 동맹이 23년에 개시한 1027 작전으로 점령한 북부 샨주를 탈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약체화된 군부의 군대는 대규모 반격 작전을 수행할 여력이 없었고 작전은 진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부는 타항 민족해방군과 시민방위군의 공격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를 입고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타격합니다. 세 번째 반격 작전은 양나잉린 작전입니다. 9월에 시작된 이 작전명은 적을 정복하는 왕이라는 의미로 미나웅 흘라잉이 직접 지은 이름입니다. 카야주와 남부 샨주의 영토를 탈환하는 것을 목표로 미나웅 흘라잉이 직접 지휘합니다. 군부의 선전 채널인 MWD에 따르면 9월 5일 미나웅 흘라잉이 직접 카야주의 주도인 로이코의 지역 작전 사령부를 방문하여 로이코 사령관 아웅쪽 하잉 대령을 포함한 지역 지휘관들과의 회의를 하고 카야주 전체를 탈환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작전부터 군부의 군사력 약화가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미나웅 흘라잉이 직접 지휘하는 작전임에도 불구하고 9월 5일과 6일에 홍습을 제외하고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서 하던 대로 독재 정권을 지원할 것 같지만 미얀마 내전에 대한 태도는 적극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사자와 안면을 트고 살짝 떨어져서 간을 보는 모양새입니다. 국민통합정부가 결성되던 당시부터 중국은 외교사절을 보내 민주화 진영과도 접촉을 시작했고 미얀마 민족민주동맹군과 통합와주군에 대해서 무기 거래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군부가 너무 수세에 밀릴 때는 지원을 끊으면서 군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게 막습니다. 중국은 미나웅 훌라잉의 군부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합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직접 하지 못하는 말을 봉황TV의 중국 틱톡을 통해서 아나운서의 발언을 빌려 미나웅 훌라잉 정부가 국경의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면 인민해방군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방송까지 합니다. 24년 8월 3일 샨주 라시오에 위치한 군부의 북동부 지역사령부가 미얀마 민족민주동맹군에게 함락됩니다. 이 내전에서 지역사령부가 함락된 최초의 사건으로 군부가 얼마나 약해졌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8월 6일 군부는 관변단체를 동원해 중국 대사관 앞에 미얀마 민족민주동맹군을 포함한 삼형제 동맹이 중국의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반중 집회를 개최해 반중 정서를 고조시킵니다. 8월 14일 중국의 왕이가 미나웅 훌라잉을 만나 우회적으로 군부를 비난했습니다. 이때 왕이는 중국은 미얀마의 헌법적 틀 내에서의 조속한 정치적 화해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미얀마와의 호혜적 협력을 심화시킬 용의가 있다. 라고 애둘러 말합니다. 이런 경고가 효과를 발휘해 며칠 지나자마자 미얀마 군부의 중국에 대한 비판은 다시 조용히 사그라듭니다.
8월 31일 샨주와 인접한 중국군 남성 지방정부가 삼형제 동맹 중에 하나인 땅민족 해방군에게 군부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다 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땅민족 해방군은 경고를 무시하고 샨주 북부의 군부의 포병사령부를 점령합니다. 9월 4일 중국 정부에게서 여러 통로로 압력을 받은 미얀마 민족 민주동맹군은 일방적으로 군부와의 전투를 중단하고 베이징과 협력하여 군부와 협상을 통해 내전을 끝내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9월 23일 기사에 따르면 군부는 전투 중단 발표를 무시하고 미얀마 민족 민주동맹군의 영토인 북부 샨주 도시 라시오의 민간시설과 호텔을 폭격합니다. 중국이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 군부와 삼형제 동맹 양쪽 모두에게 압력을 넣고 있지만 양쪽 모두 때때로는 따르는 척하다가 기회가 되면 서로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말발도 잘 먹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나웅 흘라잉은 김정은의 길을 걷습니다. 바로 중국과 관계를 약간 소홀히 하면서 러시아와 밀착하는 것이죠. 당시 러시아 국방장관 쇼이구 국방차관 알렉산드르 포민 등이 계속해서 방문하면서 서로 돈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21년 5월 3일 개전 이후에 현재까지 이어진 계속된 패배로 군부는 통제하는 영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불리하게 돌아가니 군부 정권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군 총사령관으로서의 미나웅 흘라잉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의견까지 나오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 미나웅 흘라잉은 변명을 하는데 그 내용이 반군이 중국에서 들여온 첨단 드론을 사용하기 때문이고 무장 봉기가 일어나는 이유가 미얀마의 교육 수준이 낮아서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남탓하고 있습니다. 9월 27일에 모든 무장단체들이 모여 평화협상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무장단체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 제안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내전 종식까지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군부는 계속해서 수세로 몰리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미나웅 흘라잉의 군부가 타도된 다음에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의 자치 요구와 독립 요구가 터져나와 다시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